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2013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연일 많은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증인 채택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1분 답변을 위해 하루를 흘려보내게 한다는 불만이 쏟아져서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1분 국감이다. 갑질 국감이다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숙제죠. 담배와 관련된 내용 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담배사업법 위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담배사업법의 폐지를 통해 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노조 조직률 지금 9.6%고요. 비정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조율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또 관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적 개선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국감 정인을 불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정인 및 네, 잠깐 자료 화면을 보셨는데요. 호통 국감이다, 1분 국감이다 하면서 이번 국감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과연 국감인지 기업 감시인지 정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재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내용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같이 자료화면을 봤습니다만 2013년 국정감사, 특히 이제 기업인 증인의 무더기 채택이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실제로 이제 수치로 보면 한 예. 2011년에는 한 80명 정도였는데요. 예.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한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예. 2년 전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인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 증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전체 증인 가운데 한 90%가 이제 기업인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정감사인데 실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업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기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종일 대기하다가 1분 얘기하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나마 또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1분 얘기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감 현장에서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국감 현장 좀 살펴봐 주시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지난해 이제 정무위 국감 같은 때 이게 예. 언론에서 많이 비판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증인을 무더기로 출석을 시켜놓고 예. 제대로 이제 질의도 하지 않고 이제 돌려보낸 일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증인을 이제 출석시키는데 보다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그대로 오히려 더 부르고 대신에 한마디씩이라도 형식적으로 짧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웃긴 상황입니다. 그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다 생업이 있고 이게 예. 기업인이 됐든 어떤 그렇죠. 분이 됐든 생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증인으로 모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와서 거기 좀 앉아 있어라라는 좀 이런 식의 굉장히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 의식이 좀 잘못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증인을 불렀으면 제대로 된 수준 있는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국정감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사 명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든지 예. 증인을 불렀으면 이 증인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세요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하는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증인 출석이었는지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명단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 네. 그다음에 중견기업 경영인들이 주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갑질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견제 장치로서 뭐 국감에 증인 출석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 길들이기다. 이거 요즘 참 여론이 뭐 들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뭐 전에 요즘 경제도 좀 위축돼 있고 기업인들이 사실 좀 경영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될 시간에 하루 종일 여기 불려갖고 1분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네. 참 문제는 그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이 국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생업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특히 기업인 같은 경우는 예. 그 폐해가 좀 더 있죠. 이 훨씬 그렇죠. 강하죠. 예.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 같은 이제 보통 우리들이 흔히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치인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는 굉장히 심한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또 하나 실제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총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장, CEO들이 기업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그 기업에 미치는 유무형의 폐해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출석 이유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네. 경우도 많고 네. 누가 앞에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고 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제가 좀 자료 하나 보니까 민주당의 모 의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AS 시 사용되는 부품을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지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가 네. 증인 출석을 했는데 증인 출석하는 것은 이제 위장 하도급 불법 파견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고자 나왔는데 이 관련 없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오히려 증인 출석한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수입차 업체를 부르겠다 해놓고 네.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 이제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를 불러서 이제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뭐 질의할 게 없는 거죠.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예. 지금 국회의원들의 어떤 수준이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요즘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가 어떤 그 기업의 갑질을 뭐 이런 예, 걸 예. 통해서 이제 개선하겠다 뭐 이제 그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담당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거고요. 그렇죠. 기업 감사는 아닙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주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증인으로 불러서 너희들 창피 주고 망신 주는 방식으로 예. 어떤 너희들의 갑질을 우리가 견제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예. 사실은 굉장히 치졸한 방법입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규제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가야지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된 방법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있습니다. 어떤 불공정한 면을 갖다가 행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불러서 행정기관을 불러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 루이비통 코리아 회장을 불러놓고 백화점 내 브랜드 매점 입점 현황을 갖다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국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참 이게 뭐 일반 보통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뭐 음식점에서 좀 불만이 있으면 네. 야 사장 나와 뭐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일단 무조건 대표 일단 불러놓고 좀 이런 식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인들도 그 국감 때 맞춰서 이제 해외 출장 일정도 잡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밑으로 교섭을 해서 좀 증인 채택이 안 되도록 힘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실은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좀 그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다시피 국정감사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예. 사실은 어떤 망신 주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면 합의라든지 예. 뭐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회피를 하고 싶어지죠. 예. 물론 현재 법에는 이제 국회 이제 증인 출석에 관한 법에는 이런 이제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이제 원래 취지는 국정감사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 증인 출석을 이제 유도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 원래 취지에 지금 그 취지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좀 망각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보도자료 통해서 보면 국정감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졸고 있다가 이 카메라 들이대면 갑자기 막 버럭 소리도 지르고 말이죠.
뭐 관련 없는 자료를 갖다가 들이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는 맞습니다. 그런 의원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피감 기간이 630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수를 이제 굉장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정부의 어떤 그 행정 집행을 감시하는 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증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예. 증인 출석을 갖고도 파행을 겪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그런 예. 본연의 목적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예. 좀 그런 문제들은 좀 그 생각을 해봐야죠. 방대한 양에 대해서 국감을 하는 시간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늘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국감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이 올스톱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외국 같은 경우 좀 상시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국감을 하는 좀 그런 제도로 좀 개선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 문제가 사실은 예. 꾸준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을 하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 해결될 예. 것이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몰아서 한번 예. 해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예. 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인지 좀처럼 꾸준한 그 얘기가 있으면 안 그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분들 일 안 한다고 국민의 눈총이 따가운데 좀 이걸 국감을 짧은 시간에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좀 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좀 제도가 개선됐으면 그런 식으로 또 예. 바뀌어야 되고요. 또 예. 이제 지금 10월 국감이 뭐가 문제냐면 다른 국회 일정이 다 이제 좀 엉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기간인 그 예. 마감 기간인데 예, 예. 국정감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안 처리 심사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예. 항상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한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상시 국감으로 좀 차라리 이걸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국감에 무더기 증인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무더기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감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 국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김영훈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할 필요 없는 이슈죠. 난상토론의 단골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엔 담배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담배 사업법 폐지를 통해서 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 지금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경청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의 정경수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김성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담배 사업법, 그러니까 이제 담배 판매와 제조에 관련된 법인 것 같은데 담배 사업법이라 먼저 회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 담배 전매법이었습니다, 원래가. 예. 그래서 이제 2001년도까지, 2002년도에 민영화 시켰으니까 예. 2001년도까지는 국영, 그래서 관영으로 말하자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예. 국가가 소득을 발생시켜서 재원으로 확보하는, 세수 확보하는데 도구로 썼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전매법을 적용했는데 전매청에서 이제 담배를 그렇죠. 이제 제조해서 전매청부터 판매했었죠. 예. 이제 뭐 담배 인삼공사 예, 뭐 예. 이렇게 진전해 갔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민영화 시키면서 예. 그걸 이제 손질을 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성된 담배 사업법이라는 걸 기재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담배를 어떻게 만들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어떤 상품을 국가가 승인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룰을 모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예. 주류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유사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품을 통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말하자면 담배 사업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담배 사업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 10일 날 헌법재판소에도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담배 사업법이 전매 사업법을 이어서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법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목적에 보면 이제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해서 규정해가지고 이제 담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예전에 전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담배의 국가 독점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담배가 이렇게 폐암이라든지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가 그걸 통해서 뭐 돈도 벌어들이고 세수도 확대했지만 예. 사실 그 후에는 의학적으로 그것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예. 더 나아가서 한 번 우연이라도 시작을 하면 쉽사리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라는 것이 예. 아주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결국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예. 국민의 어떤 건강을 보장할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아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담배 유해성 문제군요. 그게 이제 국민 그렇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금연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박재갑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금단 현상이 적고 독성이 낮다. 그런데 대마초를 피면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이다. 검사는 대마초 핀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담배를 핀다.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니냐. 그다음에 식음료에 발암물질 하나만 있어도 난리인데 담배는 분석해보니까 발암 성분이 62종이나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제조하고 판매하게 하는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코미디다. 그러니까 담배를 국가가 이제 규제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럼 정말 국가가 규제해야 될 만큼 담배가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회장님도 흡연자시죠? 예, 예, 흡연자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담배라는 것 자체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예.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담배가 과연 인체에 얼마만큼 해롭냐, 또 어떤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느냐, 뭐 이건 발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100% 확인된 바는 없어요. 단지 약간의 추상적이고 통계적인 일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서적을 보니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린다, 특히 폐암에 걸린다, 예. 이런 그 비율도 사실은 정확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계상으로나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기는 높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확실한 있다, 상관관계는 있다, 없다. 이런 예. 이제 논리가 되니까 예. 이제 금연 단체나 금연 논리에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예, 담배를 흡연해서는 안 된다 예. 하는 논리가 지금 명분화되니까 예. 지금 3살 먹은 아이도 예. 담배가 인체 해로운데 아빠 왜 담배 펴 예. 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백해무익한 상품으로 예.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것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러한 그 아주 나쁜 담배 자체를 정부가 허가를 해서 오늘날 허가한 거 아니잖아요. 벌써 500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벌써 외정 시에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활용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불갑은 담배가 아직은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라면은 기재부에서도 담배 예. 사업법을 설정을 해서 허가를 해서 만들어 팔도록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오늘의 이슈에 청구인들이 얘기하는 예. 그 내용 자체를 볼 때는 과연 담배 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걸 여기서 논의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심판 과정이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성을 볼 때 그 청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실은
만일에 그게 흡연자들이? 합당하다면은 예. 1,000만의 흡연자 이름으로 예. 담배 사업법 존폐 여부를 거론해야 할 것이 흡연 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악법을 통해서 나쁜 상품을 흡연하도록 만들었느냐고.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오히려 때는. 지금은 흡연 단체보다는 금연 운동하는 단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 조금 순서가 예.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지금 우리 변호사님 원래 흡연을 안 하시죠? 네, 저는 흡연하지는 예, 않습니다. 네. 그 담배는 발암 물질 중에서도 사실은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고 뭐 60여 종의 발암 물질의 덩어리다 이렇게 예.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암과 같은 예. 호흡기 계통의 대표적인 암, 그 밖에도 뭐 후두암, 구강암, 담배 연기가 입을 통해서 이제 후두를 지나서 폐로 도달하기까지 그 온갖 점막을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암이지만 그 다음 또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고 하죠. 또 급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심혈관 질환. 이 질환들에서도 담배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높은 위험인자로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정경수님께서는 뭐 담배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공리입니다. 예. 그것이 무슨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폐암을 유발하느냐 않느냐가 마치 논쟁의 대상인 것처럼 끌고 나가는 거야말로 예. 담배 회사가 오랫동안 담배 소송을 통해서 제기해왔던 아주 전술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얘기를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할 필요도 이미 없다. 끝났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이 지금은 오히려 쟁점이 되고 있지. 예. 담배가 폐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것이 뭐 가설이다. 뭐 일부에서는 의견이 달라.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 먼저 문제입니다. 이제 그건 좀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 예. 논란을 조금 피해 가더라도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는 일정 숫자의 흡연자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담배 사업법이 없어지게 돼버리면 아까 잠깐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흡연자들이 제대로 된 담배를 흡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량 그러니까 관련들을 흡연할 중요한 수- 거는 이 담배 사업법이라는 자체는 예. 담배를 제조 판매하도록 허가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은 그렇죠. 불확실한 담배 제조라든가 예. 아주 불특정인들이 담배를 제 맘대로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보다 악성 담배를 시중에 판매 못하도록 하는 어떤 룰을 정해서 규정, 단속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을 만들더라도 아무나 만들 수 있도록 했던 옛날에 비해서 주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통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똑같은 겁니다. 담배도 어떤 성인의 기호품이지만은 예. 성인들이 기호품으로 선택하는 담배 자체가 예. 아주 독하고 아주 못 쓸 담배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물론 그래도 니코틴이 들어있어야 하고 예. 뭐 타르가 문제가 되고 한다고 제의하지만은 예. 그래도 그 가운데도 예. 인체에 적게 해롭을 주는 예. 그런 우수한 담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규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법이지 예. 어느 개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니까 아마 거기에서 어떤 그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사실은 또 담배 회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담배를 규제하면은 예. 그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 사실 좋은 담배라는 관념 자체가 환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식 용어로 해서 뭐 슬림이니 예. 마일드, 라이트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써가면서 예. 사실 담배의 문제는 마치 일부 담배가 불량해서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담배에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예. 어떤 정부가 법을 근거로 해서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량 담배가 양산되면서 네. 오히려 또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정 흡연자들의 건강을 더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좀 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거는 물론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을 규제하기 위해서 예. 마약에 관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주류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예. 주류를 뭐 규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현행 담배사업법은 예. 그런 규제보다는 예. 사실은 이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예. 담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위주로 사실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가정 내 담배 규제법 같은 법이 규정이 신설이 돼가지고 예. 담배 규제 위주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담배 규제법의 형태로 예. 새로운 법률이 정해지는 건 모르겠는데 현행과 같이 담배 사업을 이렇게 조장하는 방향의 예. 그런 식의 법령은 적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담배 산업을 좀 진흥시키는 것보다는 예. 좀 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법이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담배를 지금 너무 오랫동안 중독돼 있는 분들이 예. 지금 당장 담배를 만약에 전혀 공부를 힘들죠. 못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정말 사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서서히 적응하는 기간을 두는 의미에서 예, 예. 규제를 강화하는 법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담배가 마약류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사실은 뭐 소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자유일 수도 있는데 자율권 침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담배가 이미 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예. 500년 동안 세계 인류 역사에 같은 존속과 의미를 가지고 역사를 가진 상품입니다. 그 상품이 이제 한 30년 전부터 예. 인체 해롭다는 논리가 세계에 확산되면서 예. 금연 논리로 이제 이관됐고 이제 담배를 피면은 도대체 문제가 크다. 예. 인체 해롭다. 예.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일관화된 거죠. 예, 예. 그러나 각 국가마다 예. 아니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 인류의 지금 각 국가의 특히 선진국 같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구라파의 강대국들이 왜 담배 제조를 금지 못하고 왜 담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와 더불어 존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예. 그걸 바로 잡겠다고 규제 논리를 피고 권고사항을 지시하고 예.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작년 10월에 세계대회를 주최했지만은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사항이 금연을 예. 권장하고 금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려면은 예. 적어도 담배 값을 올리거나 이게 담배세죠. 담배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담배 사업 자체를 중지하는 최대의 목적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 초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담배값 인상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결국 있었죠. 인상을 그러나 못했죠. 예. 예, 보류했죠. 예. 그 보류한 이유가 예. 이 담배라는 상품 자체가 예. 이미 산업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인체 무지하게 나쁘다, 해롭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법을 폐지하고 그 산업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500만, 6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그리고 1000만이라는 흡연자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상품의 산업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여건이 예. 조성이 된 상황에서 그걸 깨부시려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만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국적 법으로는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예. 동시다발적으로 예. 디데이를 정해서 예. 전 국가가 담배 사업 제조 판매를 일체 못하게 하자. 예. 유엔에서 결의를 하든지 뭐 그런다면은 그게 또 가능성이 있을진 모르겠죠. 예. 그래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담배 사업법을 이게 위헌 소지가 많으니까 폐지하고 또 담배도 제조하지 못하고 판매도 못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상론이죠. 엄청난 암시장이 또 그러나 형성되지 않을까. 그거는 예, 지금 타국에서 마약처럼. 불어오는 그 예. 여러 가지 문제 예.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 사는 나라가 아니죠. 예. 우리 국민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엄청난 1000억 불이 넘는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글로벌에 의해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세계 시장이 우리고 우리가 또 세계 시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국제화 시대에 예. 우리만 잘 살겠다고 예. 우리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는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예. 이게 배려하고 예.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예. 캠페인으로 유도해서 예. 어떤 금연 논리로 잘 유도해 나가는 막 그런 것이 지금 많은 세월을 통해서 금연율도 줄어들고 흡연율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낫지 느닷없이 뭐 예.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엉뚱하게 담배 사업법을 이거는 폐지한다. 이건 위헌의 논리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흡연율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거야 아니 좋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담배 상품은요. 예. 선택의 자유로 예. 이루어진 거지 예. 권유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의 자유이기도 한데 요즘 이제 기업들 보면은요. 네. 이게 흡연을 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보도에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흡연자는 이제 공군에서 네. 공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면 네. 조종사 발탁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게 지금 또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예.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없던 걸로 바뀌었습니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군에서 공군 사령관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직전에 사령관이 예.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 없던 걸로 하자 해서 이제 그거는 없었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그거는 그런- 기업이라는 예. 거는 자율적인 거고 예. 그 개인 기업을 얘기하는 공기업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예. 공기관이나 군이나 이런 예. 데서는 그런 것을 재론했다가 예.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한다거나 예. 인권 침해라든가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 대두되니까 그거는 좀 음.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가 조금 배려 차원으로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흡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위헌 소송 같은 것도 비흡연자가 아니라 흡연자 중심으로 이제 접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비흡연자도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근데 이게 좀 흡연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네. 간접 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네. 마약류가 아닌 이상 여전히 네. 우리 사회에서 흡연자의 권리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잠깐만 좀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경수님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취지는 뭐 이런 듣기에 그럴 듯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좋은 거 하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내 생활에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의 방 안하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쯤 전에 그 아주 간절한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서울 경기도의 중소도시에 사는 30대 주부였습니다. 예. 그 자기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직 2살 미만의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아이가 좀 어려서부터 호흡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뭐 감기도 잘 걸리고 예. 그런 편이었는데 그 밤마다 그 담배 연기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기가 막 울고 자지러들고 막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그 집에 올라가가지고 예. 정중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아기가 너무 지금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제발 좀 여기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걸 삼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아래층에서 들여다보면 그 애가 울 때 가서 보면은 그 담배 피우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러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담배 피는 거 갖고 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담배 연기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 밑으로도 내려가고 간접 흡연을 원천 봉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필 길거리라는 데가 없으니까 것은 길거리에서 피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뭐 길거리를 뭐 흡연자만의 공간도 아니고 비흡연자만의 공간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정경수님께서는 무슨 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흡연자는 본인이 좋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흡연자가 뭘 좋겠다고 해서 흡연자에게 피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예. 중독에 따른 의존 증상, 금단 증상 때문에 결국 혈중에서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니코틴이 떨어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그런 증세 때문에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간접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서도 간접 흡연 못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 담배 피우는 거 금지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저 어릴 적 생각해보면 담배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 담배 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얼마 택시에서도 전까지만 해도 피고. 예, 기사분들 맞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은 예. 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항상 그 금연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 흡연자적 측면에서 볼 때에 담배값에 이미 354원이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페널티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매년 1조 9천억에 가까운 돈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그 낼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금법에도 목적에 쓰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흡연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했어요. 그 흡연자를 위해서는 뭐냐?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흡연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닭장처럼 만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그 공간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본인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피지 않는 사람의 간접 흡연 피해도 예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파트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위층에서 또는 아래층에서 흡연함으로 인해서 흡연하지 않는 집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뭐 소송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제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도 필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자기 공간에서 핀다고 아마 피웠겠죠. 근데 그런 공간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건축업자를 시켜서라도.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재정이 어디 있냐? 그 재정을 만들어 주라고 1조 9천억을 낸 겁니다. 그런데 1조 9천억을 지금 전혀 다른 국민건강 재정 확충에 다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흡연자들은 천만 흡연자들이 몸부림치고 국가에게 애통하게 요망하는 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조금 시설 확충을 해도. 그렇죠. 시설 재밌는 확충을 게 좀 요즘은 해주면서 담배도 금연 쪽으로 유도해달라 그런 얘기고, 지금 아까 김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이미 아주 수년 동안 다 느끼고 이미 감지한 사항이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도 동감을 하시는데 그렇죠. 흡연자들의 좀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기금을 통해서 좀 흡연할 수 있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 요즘 이렇게 가다가 아침 9시쯤 되면 커피 한 잔 들고 그러니까 산에서도 못 피니까 길에 나와서 담배 피는 분들이 참 그렇게 많아요. 커피 한 잔 들고. 그거에 한 가지 좀 보면은 요 며칠 전에 미국 주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흡연하는 단체 모양이에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공원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고 또 길에서도 못 피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서 외부에서 못 피게 하느냐. 이 담배 연기도 날아가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맞다는 걸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간의 뉴욕 공원에서 필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흡연 공간을 만들어 주겠죠.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도 꼭 몇 년 후에 와요. 지금 벌써 그런 내용이 외국의 강대국에서 이제 거론이 되니까 꼭 우리한테는 5년, 10년 후에 온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충분히 안 만들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담배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한 500원 정도 내고 맞습니다.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하여튼 좀 그런 시설이 좀 만들어져서 비흡연자들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지금 담배도 사실은 비흡연자들 줄 수 있는 어떤 유해성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 금연운동을 많이 하는데 술도 사실 그렇잖아요. 술도 뭐 공기를 통해서 마시는 건 아니지만 술을 마신 사람들로 뭐 얼마 전에 이천수 선수 사건도 났지만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술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근데 담배는 다른 사람 그리고 또 음주운전 통해서요. 굉장히 네. 또 불미스러운 사고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술은 음주를 통해서 비음주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사회. 그것도 담배보다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는데 네. 술하고 담배를 조금 차별적으로 좀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주장을 일각에서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담배 회사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내세워서. 근데 계속 담배 회사 문헌하시는데 예. 여기서 지금은 담배 회사 제가 얘기는 할 필요 말씀드리는 없고. 시간이고요. 예, 예. 아니 예, 누가 예, 얘기하든 예, 이게 토론이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아니 자동차도 매연도 일으키고 교통사고도 유발하는데 예. 그거 금지하자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서 왜 유독 담배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평가할 때는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의 사용에 따른 유용한 점하고 그것이 일으키는 문제점을 저울질해서 예. 사실 문제점이 유용성보다 훨씬 더 크면 당연히 그것은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사실 사고가 나는 빈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매연을 당연히 유발을 하지요. 그래서 대기 환경을 조금은 오염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문제점에 비해서 훨씬 큰 편익을 제공해 줍니다. 먼 거리를 가는데 훨씬 짧은 시간을 들게 하고 또 술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술도 예. 사실은 뭐 자동차만큼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예, 약간의 음주가 예. 긴장을 풀어줘서 예. 그 사람의 사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거나 예. 또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좀 긴장을 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의 포도주 정도를 마신다든지 하면 오히려 약간은 건강에 더 좋다. 뭐 이런 예. 보고조차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예. 담배는 사실은 하루에 유용한 한두 점이 대 펴도 몸에 좋은 하나도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무익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토론 예, 이제 끝나고 제가 말씀을 지금은 토론 이제 끝나고 드리고 자료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말씀 자꾸 하시니까 제가 아까 정 교수님이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그래서 예. 담배 한 갑당 350원씩 부과하는 게 뭐 1년에 1조 9천억 원까지를 예. 걷어서 별로 이렇게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흡연 공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흡연 공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으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이미 확립된 사실인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1년에 흡연 관련 질병에 따른 치료비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주 과학적인 통계에 기초해서 산출해낸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겁니다. 수치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예. 1년에 기금이 조성되는 예. 수치랑 비슷하네요. X가? 비슷한데 예. 문제는 지금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중에 일부만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평균 1년에 1조 원 정도만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한 7천억 원 정도는 정부의 다른 재정사업에 쓰이기도 하고 예. 또 금연 교육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 지금 그 흡연 때문에 생긴 치료비를 흡연자로부터 또는 담배 회사로부터 제대로 다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에 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이 벌써 이미 15년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 46개 주정부가 예. 미국의 필립 모리스라든지 뭐 윌리엄스 앤 브라운 같은 대형 담배 회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무려 우리 돈으로 한 2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담배 회사들이 이 국민건강진료비에 쓰인 주정부 기금으로 충당을 해라. 25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라.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고 합의해서 겨우 담배 회사가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머지않아 그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배 값 속에 담겨있는 국민증진기금 가지고 오히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또는 담배 회사가 마치 무슨 큰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직 반도 제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야,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배상하도록 네.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담배 회사들이 여전히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엄청 팔기는 파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담배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예, 예. 돼서 결과적으로는 담배값을 올리고 예. 또 그러면 이제 조금 담배 소비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외국은 어떻게 그 담배 값을 비싸더라고요, 담배가. 네, 그런데 유럽, 예. 지금 말씀이 뭐 다 옳은 얘기라고 저도 예, 생각은 예. 합니다만 예. 일부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할 것은 그렇게 엄청난 그 폐소의 비용을 예. 일시불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런 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인프라를 예. 구축하는 데 쓰라고 예. 사회에 공헌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 담배로 인해서 인적 침해를 입었으니까 그 몇 사람한테 돈 주라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법률적인 소송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예.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 사업법 자체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 지금 그걸 이제 그렇죠. 얘기하시자고 한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계속 건강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 니코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담배 성분에 발암 물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체에 이로운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예. 일부. 예. 그러면 이 과학자는 미친놈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통계도 있고 예.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통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립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담배라는 상품이 이렇게 500년의 긴 역사 속에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문제로 항상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지금 1000만이라는 사람이 담배를 왜 핍니까? 아까 중독성만 얘기하는데 중독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흡연을 하지만은 속이 불편할 때 예. 식후에 한 대 예. 아주 속이 후련해져요. 예. 그건 아마 그 여기 심리적인 것이겠죠. 심리적인 거라고 예. 하지만은 예. 여기에 그 과학적인 걸 보니까 이 뇌에 예. 습한 부분이 있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예. 그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담배라는 것이 백해무익한 것만 아니다라는 예. 그런 과학적인 논리도 여기에 쭉 나열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예. 과연 담배 사업법이라는 그 법 자체를 예. 위헌이다라는 걸로 이제 청구하신 그 뜻을 저는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가 예. 결국은 믿지 못하니까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잘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서로 그것을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예. 기다리면서 연구하고 예. 서로 머리 맞대고 토론하다 보면은 예. 최대의 공약수가 나올 것이다. 예.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사실 우리 PD는 오늘 주제를 하나만 잡을 걸 그랬어요. 지금 두 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또 기회에 두 분 모셔서 얘기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스튜디오는 아주 토론 덕분에 열기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잘 정리되어 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좀 남은 국감기간 동안 호통국감이다, 갑질이다, 오명 좀 털어내고 국정감사가 갖는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는 그런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